그러면은 열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줄라 커브가 왜 마줄라 커브인지 소개하고 해케 오퍼레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해케 오퍼레이터를 맨 처음에 마줄라 폼 코스에서 배우면 이 정의를 보통은 그 후리에 코에피션트의 해케 오퍼레이터의 그걸 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덱스 썸 같은 걸 해서 후리에 코에피션트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실은 조금 더 직관적인 정의는 뭐 직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마줄라 커브 위에서 해케 오퍼레이터를 정의해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인티그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정수론을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약간 기하학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나면, 이게 보통 문제가 프라블럼이 오버 Q에서 뭔가 문제를 하는데, 사실상 Q에서 하면 이게 뭐 Q에서 한다는 말의 의미를 사실 정확하게 찾기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기하학을 Q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인티그럴하게 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Q에서는 이제 레미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필드에서 하니까 좋은데, 또 기하학이라는 게 또 우리가 정수론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커버링이 어느 점에서 레미파이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사실은 Q는 적합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정수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하학이란 거를 인티그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리덕션 마드 P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엘리프틱 커브 같은 것도 방정식을 이퀘이션을 Q에서 적지만 그걸 이게 잘 개수 조정을 해서 Z에서 적어요. 그러니까 정수계수로 적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드핏 솔루션도 계산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하학을 Z에서 하기 때문에 그 Z에서 이제 해케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잘 정의하려면은 이전의 것들이 조금 헷갈려요. 어디선 P분의 1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뭘 P분의 1을 여기에 P분의 1이 들어가야지 웰 디파이너 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어떤 이론은 필드에서 이론을 전개하면 되게 간단한데, 하다 보면은 필드가 아니라 디스크릿 밸류에이션 링이나 이런 쪽으로 더 좀 더 파이너한,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더 간단할 수도 있고 뭐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공간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일종의 인티그럴리티, 그러니까 뭐가 이게 인티그럴 하냐 이런 거에 그런 걸 알려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정의가 뭐냐 이 대상을 이해하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오리진, 그러니까 이걸 맨 처음에 등장한 오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케 오퍼레이터를 이해할 때는 이런 마줄라 커브 위에 이제 일종의 커리스판던스라는 개념으로, 해케 커리스판던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마줄라 커브는 왜 마줄라 커브냐, 우리가 마줄라 커브 지난 시간에 한 걸 복습하면 H를 P1Q를 더한 걸 우리가 H 스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SL2G 액션이 있어서 SL2G로 자른 걸 SL2G에 또 서브그룹들이 감마 IN이라는 게 있어서 감마 IN으로 자른 것이 우리가 정의하기를 XI의 N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커스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탈 도메인을 우리가 펀더멘탈 도메인 SL2G에 대한 펀더멘탈 도메인을 요 코셋들로 이렇게 코셋 레프레젠티브로 옮겨주면 막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코셋 레프레젠티브 개수만큼 이렇게 잘 정확하게 1대1로 해서 옮기면 그 XIN의 펀더멘탈 도메인이 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컴팩티파이가 됐으니까 이런 컷들도 다 포함을 시켜서요.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질문은 왜 얘네들이 마졸라 커브냐? 이게 질문이에요. 대답은 어떤 얘는 엘립틱 커브를 파라메트라이즈 한다. 엘립틱 커브를 파라메트라이즈 하는데 엑스트라 레벨 스트럭처를 포함해서 파라메트라이즈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H를 SL2Z로 자르면 얘가 레티스랑 1대1 대응했다고 했어요. 업토 호모세트로. 그죠? 근데 얘가 사실은 엘립틱 커브랑 대응돼요. 여기 사이에 맵은 익스플리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티스 이런 애가 있으면 엘립틱 커브를 뭐로 대응시켜요? C를 람다 타우로 하면 얘가 엘립틱 커브가 돼요. 그럼 이 엘립틱 커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퀘이션으로 이해한다면 뭐 각자 혹자들은 이렇게 좀 식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을 무한대점까지 컴팩티파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코디네이트로 생각하면 얘랑 직관적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죠. 얘 포인트들과 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이런 이퀘이션을 찾는 거는 또 되게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익스플리스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엘립틱 커브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그러니까 엘립틱 커브라는 거를 생각할 때는 이게 C에서, 그러니까 요 레티스에, 그러니까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레티스, 지난번에 했던 레티스 펑션이 아니라 레티스에 정의된 함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C마드 람다로 정의된,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이게 엘립틱 커브죠. 엘립틱 커브에 정의된 함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C에 정의된 함수인데, 컴플렉스 함수인데 여기에 람다 피리아딕시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성이 한 가지만 있으면 뭐 우리가 뭐 지수함수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주기성이 두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영역에서 홀로모픽 하면은 이런 이론들은 사실 소위 말하는 엘립틱 펑션인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른 컨텍스트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핵심을 잘 알고 있으면은 다, 그러니까 완전 다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늘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흘러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엘립틱 펑션 같은 거는 두 방향의 더블리 피리아딕한 컴플렉스 플레인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예요. 그러면 요 컴팩트 셋에서만 정의하면 나머지는 다 카피해서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컴팩트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의된 홀로모픽 함수는 이미지가 컴팩트죠. 컨티뉴어스 하잖아요. 최소한 홀로모픽 함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모픽 함수는 바운디드 이미지를 갖고 컴팩트니까. 그리고 홀로모픽인데 피리아딕서티가 있으니까 인타이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또 리유빌. 컨스탄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모픽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폴이 있을 텐데 폴의 개수를 생각하면 어떤 여기 주어진 점, 예를 들면 이 점 원점에서 폴을 갖는 이 점을 5라고 좀 크게 표시하면 이 폴을 갖는 애를 우리가 그런 함수들의 개수를 여기 이 공간에서 엘리프틱 커브에서 여기 요 점에서 한 점에서 폴을 갖는 폴의 오더를 1만 허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1만. 그러니까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홀로모픽하고 이 점에서는 기껏해야 폴을 갖는다. 폴을 안 가지면 컨스탄트밖에 없죠. 폴을 가지면 그 심플 폴밖에 못 갖게. 폴에 여기 오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폴의 오더를 기껏해야 n만큼 허용한다. 이거에 이건 이제 그런 함수들은 C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니까 그런 함수들을 모아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껏해야 폴의 오더가 n보다 작고 홀로모픽 otherwise. 다른 점에서는 전부 다 홀로모픽한. 이걸 어떻게 없어져라 친구야. 죄송합니다. 이런 함수들의 차원이 얼마냐? 이게 정확하게 n이 된다는 게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리만 로크예요. 이런 함수들 어떤 특정한 폴 이런 걸 계산하는 그런 공식 결국 리만 로크 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n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니까 이걸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n이 1일 때는 여기에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 어떤 점이 폴이야. 그러니까 이거면 좀 영역을 바꿔서 여기가 5가 되게 만들면 어떤 주기함수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 적분이 캔슬 되잖아요. 그럼 레지두 값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적분이 캔슬 되니까 레지두 값은 0이어야 되겠죠. 여기서만 폴을 갖는 함수는 f가 있으면 f를 이 전체 컨투어에서 적분을 하면 0일 텐데 얘가 2파이 i의 레지두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레지두 정리를 이용하면 레지두가 나올 텐데 얘가 폴을 2점밖에 안 가지니까 레지두는 2점에서밖에 못 갖고 이 점에서 심플 폴을 가지면 그 심플 폴의 개수가 레지두가 되겠죠. 근데 그게 0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한 점에서만 심플 폴을 가질 수가 없어. 심플 폴을 가지면 최소한 2점은 가져서 얘네들의 레지두가 캔슬이 돼야 돼요. 합이. 왜냐면 이렇게 적분하면 0이니까. 주기함수에 이제 아주 좋은 거죠. 여기랑 여기랑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가는 거랑 요 방향으로 가는 거랑 캔슬되니까 얘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캔슬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더블리 피리아딕은 이런 아규먼트들이 성립해요. 그래서 결론은 n이 1일 때는 c밖에 없다. 컨스탄트밖에 없다. 그래서 차원 1차원이죠. 근데 얘가 두 개를 갖는 애는 2, 세 개를 갖는 애는 3. 뭐 이렇게 쭉 늘어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논 트리비얼 함수를 베이시스를 1로 잡고 1은 상수, 그러니까 컨스탄트 함수의 베이시스겠죠. 그럼 또 이상한 애들을 x라고 잡아요. 얘는 폴의 오더가 정확하게 2겠죠. 1일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2가 될 거고 여기에는 3개가 있겠죠. 걔를 y라고 가지면 얘는 폴의 오더가 정확하게 3이에요. 왜냐면 2일 때는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4일 때는 어떻게 되죠? 또 4일 때 또 우리가 여러 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다 베이스가 되죠.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럼 4일 때 또 정확하게 폴의 오더가 4인 애가 있어야 돼. 근데 걔는 사실은 x제곱을 하면 폴의 오더가 2에서 4로 뛰죠. 그러면 5개는 어떻게 돼요? xy 같은 거 있죠. 여기 6개는 얘는 2개가 생기는데 얘네 둘 다 오더가 6가 되니까 여기서 리니어 릴레이션이 생겨서 y제곱은 x세제곱 x세제곱이죠.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3차식과 2차식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에 대한 식. 근데 얘네 둘 개수가 뭐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스케일링 해가지고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0이 아니니까. 왜냐면 둘 다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6개가 돼서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죠. 왜냐면 나머지들은 리니어 인디펜던트 했고 얘는 폴의 오더가 정확하게 6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반드시 살아있어야 이런 리니어 릴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퀘이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 이론 모르고 요 리만 로크만 가지고 이퀘이션을 찾는 방법이고 이런 정확하게 이런 x, 이런 y를 찾는 방법 폴의 오더가 정확하게 2고 3인 애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전에 여러분들 그 아이젠스타인 시리즈 만들 때랑 요점에서 폴의 오더를 가지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레티스에다가 레티스에 있는 걸 다 더해. 그럼 레티스가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함수를 생각하면 얘는 정확하게 폴의 오더가 3이고 컨버지 하잖아요.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레티스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다 더하면 세제곱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뭔가 나이스한 애가 되고 얘가 이제 y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x의 후보는 두 배 제곱 이런 애인데 얘는 이제 컨버지를 예쁘게 안 하니까 앱솔루트 컨버지를 안 하니까 얘를 상상하면 별로예요. 그죠? 얘는 별론데. 근데 여러분들이 차수를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같은 게 있으면 러플리 폴리노미얼이든 뭐 레셔널 펑션이든 뭐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x분의 1 같은 거든 뭐 이런 걸 차수를 줄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에 n차식이 있으면 차수를 늘리는 방법은 적분이죠. xn을 적분하면 xn 플러스 1이 되고 미분하면 xn-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로 하려면 올리는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뭐 적분하기 위해서 적분한 다음에 결과를 이쁘게 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y로 대응된다고 치고 그럼 적분할 때 다 사라져서 z제곱분의 1 뭐 0이 아닌 애들만 뭐 약간 이런 뭐 빼기 꼴이 될 거예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z제곱이 아니겠죠. 오메가의 제곱이겠죠. 뭔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소위 말하는 바이어스트라스 P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처음 봤을 때는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뭐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x에 대응되는 애인데 폴의 오더를 2를 갖는 이상한 함수인데 생긴 꼴이 너무 이상해요. 처음엔. 근데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심플하게 생기거든요. 미분하면 쉽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얘는 주기성을 가지니까 여기서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워요. 우리 미적분할 기본 정리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되죠.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레티스에 있는 점 여기 Z에서 PZ랑 P'Z로 보내면 얘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y제곱은
4x 세제곱 빼기 g2x g3. 여기서 g2, g3는 심지어 옛날에 그 아이젠슈타인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립틱 커브를 이제 소위 말하는 유니포마이제이션입니다. 엘립틱 커브를 오버 C에서는 방정식으로 쓰여지나,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쓰나 아니면 이렇게 레티스로 쓰나 같다는 거예요. 근데 레티스가 훨씬 쉽죠. 왜냐면은 이 이퀘이션에서는 덧셈 같은 게 잘 몰라요. 근데 여긴 덧셈 되게 쉽잖아. 덧셈 그냥 우리 C에서 하는 덧셈을 레티스 이퀴벌런스 릴레이션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근데 여기서는 이퀘이션 그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y제곱은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퀘이션으로 그 그래프를 그리면 코드 앤 탄젠트 메소드라고 여기랑 여기를 두 점의 합은 요 점이 된다는 게 되죠. P 더하기 Q. 요 점이 P 더하기 Q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엘립틱 커브 이론에서 이제 처음 등장한 연산인데 여기에 연산이 있다. 근데 얘가 연산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더해서 이제 이게 3차식이고 직선이니까 유니크하게 만난다는 건 알겠는데 얘가 예를 들면 어소시에티비티 같은 거 되냐? 뭐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야 쉽죠. 그러니까 이게 아벨리안 그룹이 된다는 건 쉬운데 그룹이 된다면 근데 이제 어소시에티비티 같은 거 하려면은 배조 정리 같은 거 써가지고 막 선 점 9개 찍어가지고 10개가 찍히지만 사실상 9개밖에 못 찍으니까 2개가 같아 된다. 뭐 그런 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애드혹한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덧셈 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버 C에서 엘립틱 커브를 생각할 때는 이퀘이션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뭐 같은 거니까 이퀘이션보단 시마드 람다가 훨씬 편하다. 그 시마드 람다 타운 시마드 람다를 생각하는 건 이 레티스 생각하는 건 사실은 어퍼 마줄러 S2G다. 이런 데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게 이제 사실 모줄라이를 얘기하는 거죠. 엘립틱 커브의 모줄라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H 모줄로 감마 I n이라는 거는 SL2G의 서브 그룹이니까 더 우리가 리콰이어먼트가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 위에 어떤 예를 들면 함수를 생각하면 H마다 SL2G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함수를 생각한다고 치면 그 공간의 점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공간의 점들은 SL2G에 의해서 이퀴벌런트한 애들은 같은 애들이니까 H 위에서 그런 애들은 사실은 SL2G보다 더 작은 그룹에 의한 이퀴벌런스를 주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엘립틱 커브만 가지고는 정보를 충분히 그 보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게 어쨌든 얘는 n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고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잡고 있는 거니까 하나 잡은 거잖아요. 얘를 잡았잖아. n에 대해서 만약에 엘립틱 커브에서 n 토션 포인트라는 걸 개념을 생각하는데 n 토션 포인트라는 거는 n배에서 0이 되는 애예요. 근데 n배에서 0이 되는 애 여기서는 n배 하면 0 되는 애들은 얘가 0이니까 얘도 1이지만 얘도 0인 거고 주기성이니까 얘는 타우지만 얘가 타우죠. 타우 플러스 얘 다 0이에요. 0. 그죠? n배에서 0 되는 애들은 요점 n분의 1 이런 애도 0이고 n분의 2도 0이고 n배 하면 이런 애들 다 0이에요. 이 만나는 점들이 다 n배 하면 0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엔토션이라고 하는 건 이 엘립틱 커브의 엔토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데 엔토션 얘는 사실은 G마드 NG가 2개 있는 꼴입니다. 이렇게 X축으로 이쪽 타우축으로. 근데 만약에 다음 같은 페어를 생각해봐요. 엘립틱 커브랑 여기 엔토션 포인트 n분의 1
요거를 분리한 요것들을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게 뭘까? 이런 걸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스페이스는 뭘까? 혹은 이 타우랑 요 n분의 1로 제너레이트 되는 시클릭 서브 그룹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 있는 시클릭 서브 그룹을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애들은 뭘까? 혹은 요 엘립틱 커브랑 요 토션 스트럭처 요 토션 스트럭처 예를 들면 요 n분의 1이랑 여기 n분의 타우 얘네들은 순서가 있죠. 이 둘에 이제 딱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 얘네들을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건 뭘까?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다룬다. 앞에 거를 좀 잘 다룰 줄 알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긴 한데 그건 조금 더 테크니컬한 얘기들을 해야 돼서 그러면 얘네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파라메트라이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저런 애들의 정보를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 전에 이 타우랑 이 타우 프라임이랑 언제 같다고 했죠? 이게 아이소모픽 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어떤 레티스로서 아이소모픽한 게 이게 컴플렉스 엘립틱 커브로 봤을 때 이게 컴플렉스 토러스 토라이들로서 두 개가 아이소모픽한 거를 찾는 건데 이거에 대한 조건이 if and only if가 람다 타우랑 이게 람다 타우 프라임이랑 서로 이게 뭐 같은 거죠. 업투 호모세티로. 그러니까 요런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우리가 요런 동치 명제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분류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은 얘가 언제 분류하려면 얘야 이 타우에 무관하게 n분의 1은 이게 우리가 항상 레티스를 하나를 1로 베이시스를 고정했기 때문에 요 n은 요 타우나 타우 프라임이 변해도 전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언제 같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대답할 수 있어야 이걸 분류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같아지면 얘가 제너레이트 하는 애들도 같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당연히 위에 있는 거에 비해서 되게 그러니까 더 파이널한 정보예요. 이게 같으면 당연히 얘가 더 같고. 근데 얘가 같다고 해서 얘가 같진 않을 수 있죠. n분의 1이랑 n분의 n-1이랑 뭐 이럴 수도 있고 위에 그 지수가 사실 relatively prime to n이면 뭐든 가도 상관없죠. 그래도 제너레이터는 시클릭 그룹은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랑 같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건 데어리그지스트 아이소모피즘이 있어서 컴플렉스 아이소모피즘이죠. 얘가 있어서 서치대 얘를 이 시클릭 서브그룹을 요 시클릭 서브그룹으로 얘는 이제 이 타우 안에 있는 거고 얘는 이 타우 프라임 안에 들어있는 요런 게 얘로 보내는 애가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이게 요 데피니션이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했었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때 타우 프라 그러니까 요 베이시스가 요런 애가 존재하면 p가 요 아이소모피즘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이런 p가 존재하는 건 이런 매트릭스가 존재해서 SL2G 매트릭스 존재해서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요게 우리의 그 H마드 SL2G 할 때 했던 아규먼트예요. 근데 걔는 거기에 엑스트라 컨디션이 더 들어가요. 그죠?
이 엑스트라 컨디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요 말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타우가 A 플러스 B 타우 프라임 1이 그러니까 요거는 요쪽이 1인데 이걸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타우 프라임을 그러니까 타우를 타우 프라임으로 보내는 거니까 여기다 하면 타우를 타우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 타우에 있던 n분의 1이 n분의 1로 가려면 여기에 있는 게가 사실은 이걸 다시 쓰면 a 곱하기 1이라는 베이시스와 b 타우고 c랑 1이라는 베이시스랑 d 타우가 되겠죠. 근데 이게 n분의 1로 제너레이트 되는 애가 여기 어떤 n분의 1로 해는 애에 ABCD로 왔다. 뭐 이렇게 쓰여져야 돼요. n분의 1로 정확하게 쓰여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n분의 1을 보내면 그럼 n분의 1을 똑같이 n분의 1을 그러니까 n분의 1을 보냈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동치명제가 n분의 1을 보내면 얘가 뭐 어떤 n분의 k 꼴로 된다는 거죠. k가 그러니까 n이랑 서로소 렐러티브리 프라임인 어떤 이런 k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n분의 1이 n분의 1을 보내면 어떻게 되죠? (0이랑) n분의 1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매트릭스를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어제 생각했을 땐 됐는데 왜 또 안 되죠? 이게 C타워 플러스 D로 나누는 작업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그냥 n분의 1을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내면 사실은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Z를 n분의 1을 Z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어퍼 플레인 위에 있는 걸 보내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얘가 어떤 n분의 k꼴이 되려면 제가 지금 어디선가 많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녀석이 n의 배수가 돼야 분모의 n이 살아나고 얘가 만약 n의 배수가 되면 역으로 n의 배수가 c가 n의 배수가 되면 d랑 n이랑은 c랑은 서로 소기 때문에 왜냐면 ad-bc가 1이니까 c는 a랑도 d랑도 서로 소예요. 그래서 a도 d도 n이랑 서로 소가 돼가지고 분자는 n이랑 서로 소고 분모는 n의 배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이 이제 n분의 1을 얘가 n분의 k로 할 필요 충분 조건이 사실은 c가 n에 의해서 0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어디서 제가 실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뭔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이건 이렇게 이건 이제 휴리스틱이고 이건 왜냐면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n분의 1은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 공식을 얻을 때 우리가 2를 타우를 1로 보내 그러니까 a 플러스 b 타우로 보내고 이걸 보내서 업투 호모세티로 마지막에 코션트 한 거니까 그 호모세티로 코션트 하기 전에 n분의 1 그렇죠. 호모세티로 코션트 하기 전에 얘의 n분의 1 걔가 n분의 c 플러스 d 타우가 되겠죠. 어. 음. 제가 지금 왼쪽이랑 왼쪽의 것을 오른쪽의 것으로 쓰는 거에 좀 뭔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n분의 1이랑 타우를 가지고 이쪽에 가서도 그 이 방향에 c 타우 플러스 d 그러니까 c 플러스 d 타우 꼴에 n분의 1과 타우 프라임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n분의 1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가 n분의 1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얘가 정수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c가 0일 거예요. 하여튼 요거는 제가 지금 계산을 좀 실수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 셜만 책에 챕터 1에 이런 계산들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람들은 잘 찾아가 보세요. 엑서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이제 힘을 믿고 계산을 하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왜 실수했는지 분명히 지난번에 할 땐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은 맞아요. 이 명제는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믿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C가 0인 애는 뭐예요? 매트릭스가. 걔가 감마제로 있는 거죠. SL2G 중에 C가 0인 애들이 감마제로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랑 그러니까 2타우랑 n분의 1 얘랑 2타우 프라임이랑 n분의 1 얘랑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이 데어리 이그지스트 감마가 감마 제로 n에 있어서 타우가 감마 타우 프라임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어져야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H마드 감마 제로에는 사실은 1대1 대응이 있는 게 뭐랑 있어요? 이런 페어들. 요거를 업투 아이소모피즘. 요걸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엘립틱 커브랑 그거의 시클릭 서브 그룹 오더 n짜리. 이 페어를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H마드 감마 1에는 똑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해보면 뭐를 둘 수 있냐면 2타우랑 n분의 1 요거를 업투 아이소모피즘으로 그러니까 엘립틱 커브랑 여기 이제 포인트 오브 오더 n 요런 걸 분류하는 거고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놀라운 점은 여기서 이제 놀라움이 등장하는데 얘네들에다가 컴팩티파이를 아까 하고 나면 얘가 x0n인데
얘가 컴팩트 리만 서피스가 되니까 소위 말하는 세르의 가가 프린시플이기도 한데요. 얘가 컴팩트 리만 서피스가 되면 얘는 엘지브레이크 커브가 됩니다. 엘지브레이크 커브니까 이퀘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오버 C에서. 이퀘이션이 어떻게 생겨? 근데 이 놀라움이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 이퀘이션이 심지어 이퀘이션을 오버 Q에서도 쓸 수 있다. 이건 심지어 크로네커가 대충 알고 있었어요. 마줄라 폴리노미얼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n이 p일 때는 최소한 크로네커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퀘이션이 Q에서 쓸 수 있어서 그 말인즉슨 x0n이란 거는 사실은 엘지브레이크 커브 오버 Q라는 거예요. 컴팩티파이 했더니 되게 좋아진 거예요. x1n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xn이라고 불렀던 애는 얘는 Q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대신에 Q에다가 mu n을 집어넣은 여기 아까 그런 좀 테크니컬리티 때문에 여기서 정의돼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왜 이게 놀랍냐? 이걸 엘지브레이크 커브라고 정의하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모듈라이 프라블럼에 답을 주는 애 모듈라이 그래서 마줄라 커브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x0nq는 여전히 얘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소위 말한 y0n에 해당하는 파트랑 커스 파트가 있습니다. 커스들이 다 유리수에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커스들 중에서 유리수에 정의된 애들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커스들이랑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오픈 파트랑 커스들은 그 또 커스들의 의미가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뭘 파라메트라이즈냐면 아까는 오버 C에서 파라메트라이즈인데 이거를 똑같이 그냥 Q로 바꾸는 거예요. 엘리프틱 커브 오버 Q랑 시클릭 서브 그룹 오브 오더 n짜리 디파인드 오버 Q 요런 걸 얘가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C만 Q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x0n은 엘지브레이크 커브 오버 Q이기 때문에 유리수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유리수점. 이게 뭐냐면 이런 이상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의 업투 아이소모피즘 더하기 커스들 중에 유리수에서 정의된 애들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타우와 1의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아까 얘기해 줬는데 잠깐 뭔가 끊겼나? 여러분들 제 말 들려요? 노트필기 업데이트 안 되죠? 제가 보니까 노트필기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럼 이 공유를 풀었다가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되죠? 다시. 그래서 유리수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얘도. 포인트 오브 오더 n짜리 유리수점. 업투 아이소모피즘. 예를 들어 다음 같은 스테이트먼트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물음표가 아니라는 게 이게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네들이 마줄라 커브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죠. 엘리프틱 커브 오버 Q가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한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ABC가 유리수에 있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 덧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만약에 여기에 포인트 P가 있어서 X, Y가 있어서 소수 뭐 L이 있어서 L배 해가지고 정확하게 0이 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K 곱하기 P는 절대로 0이 안 되고 이 무한대점이 얘가 0이거든요. 덧셈 구조로. K가 L보다 작으면 0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 L배해야 0 되는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L에 대해서. 이런 엘립틱 커브가 있냐? L이 예를 들면 엄청 커. 소수. 이런 엘립틱 커브가 있을까요? 이거를 P를 11번 더하는 공식을 써가지고 요 식을 그러니까 L번 더하는 식을 써가지고 이게 이퀘이션 유리수해를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거 진짜 복잡하죠. 식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X1L의 유리수점이 모두 커스밖에 없다. 이런 식을 증명하면 이 파트가 empty set이란 거예요. 이런 애가 없다라는 얘기랑 이거랑 동치입니다. 없다라는 얘기랑 이거랑 동치예요. 물론 동치 명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푸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요건 이제 메이저가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결론적으로 어떤 엘리트 커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어떤 다른 기하학적인 대상의 유리수점을 찾는 문제로 이런 엘리트 커브 오버 Q에 대한 문제를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X 0 L Q 이런 문제로 똑같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를 그러니까 바이스 벌사 이거를 알고 싶으면 또 이런 엘리트 커브 문제로 바꿔놓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마줄라 커브라는 거고. 마줄라 커브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줄라 커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줄라 커브에 대한 여러 좋은 렉처 노트들이 있는데 그 마줄라 폼 마줄라 커브스들은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레퍼런스로 줬던 애들은 뭐 이런 관점들도 담고 있지만 조금은 더 그러니까 오버 C에서 일단 그림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게 Q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고 이거에 대한 또 여러 렉처 노트들이 있는데 뭐 제일 메인 레퍼런스라는 게 이제 델린 라파포트랑 캐츠 메이저예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또 렉처 노트 하나 이런 걸 더 퍼더하게 알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물론 이런 걸 직접 읽으면 되는데 이런 건 많이 어려우니까 또 렉처 노트 마줄라 커브에 관한 어떤 렉처 노트를 제가 어디서 하나 봐서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좀 간단한 뭐 어려울 거예요. 앞부분은 좀 쉬운데 이 친구인가? 이름을 제가 기억을 잘 정확히 못하는데 하여튼 요 렉처 노트도 제가 오늘 링크를 걸게요.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같이 공유하기로 했던 요 렉처 노트는 제가 여기다 너무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더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못 올리겠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해키 오퍼레이터인데 질문 있어요? 없으면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또 너무 얘기를 잡소리를 많이 하고 또 심지어 그래서 틀린 얘기까지 해가지고 그 1이랑 타우의 순서가 김현석 친구 1이랑 타우랑 순서가 바꿔서 처음부터 했으면 ABCD를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ABCD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뭐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타우랑 1이랑 이렇게 했던 건 C 타우 플러스 D의 팩터가
등장하는 거를 그걸 이제 호모세티로 코션트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이번에 n분의 1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 다이아몬드 셜만에 보면은, 제가 지금 찾아본 건 아닌데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분명히 그걸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책을 안 보고 리커버를 하려고 해서 대충 된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해킹 오퍼레이터는 제가 이제 쓰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은데, 이제 일단은 요거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해킹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지난번에처럼 레티스에서 레티스로 가는 그 펑션을 우리가 마줄라 폼을 이해했기 때문에, 요런 n에 대한 거는 인덱스가 n인 레티스 서브 레티스들을 다 더하는, 이거는 그 레티스들에 대한 셋을 그 그룹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원래 이게 그룹일 때 이제 Z를 해서 그룹링. 이건 일종의 그냥 Z에 대한 포멀, 그러니까 S에 대한 포멀 썸이라고 보면 돼요. 정수 개수를 갖는 포멀 썸. 포멀 썸이라고, 그룹링이, 죄송합니다. 그룹링이 아니라 포멀 썸이라고 봐야죠. 포멀 썸인데, 그러니까 포멀 썸이기 때문에 이걸로 함수를 만들 때는 이 포멀 썸을 이밸류에이트 해가지고 만들면 되죠. 이런 걸 이제 해킹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웨이 2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Q 익스펜션에다가 개수를 주는 방법. 여러분들 제가 헬름 렉처노트를 보면 어디쯤에 나와 있냐면, 이 공식이 CRM 3.2.7의 헬름 렉처노트에 CRM 3.2.7에 뭐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정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정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마줄라 폼은 사실상 디퍼런셜 폼이다. 디퍼런셜 폼이라 디퍼런셜 폼 스페이스에다가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디퍼런셜 폼의 스페이스에 정의하는 방법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커브들 사이에 맵이 있으면 디퍼런셜 폼 사이들 혹은 함수 사이에 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스페이스 사이에 S에서 이런 그 레티스 펑션들이 이제 모아놓은 건데, 그걸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가는 람다 하나가 이제 레티스들이니까 이게 포인트가 될 텐데, 거기서 람다의 포인트들 여러 개들의 합.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의미로 제뉴인한 함수는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런 것까지만 제가 설명하려고 했고, 여기 다시 쓰면, 그러니까 다음 같은 걸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함수라는 거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면 그래프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프라는 게 뭐죠? 함수의 그래프?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건 그래프 아니죠? 그래프 아니죠? 그래프 아니에요. 엘립틱 커브의 이퀘이션이지만 그래프는 아니에요. 왜 아니죠? 한 점을 집어넣는데 두 개가 생기잖아. 그래프라는 거는 그 스페이스가 x, y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프라고 하는 건 x에서 y로 가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x 쪽으로 가는 프로젝션이 아이덴티티 맵이에요. x 값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안 간 거야. x 값마다 y 값을 정확하게 하나를 줘야 되는 거예요. x 값일 때 y 값이 두 개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 그래프예요. 근데 만약 이런 것도 우리가 허용해. 그러니까 이런 건 그래프라고 하고, 이런 건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이제 함수로, 이런 거 좀 일반화된 함수를 생각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거는 x 곱하기 y라는 공간에 어떤 이렇게 서브로 된 어떤 애가 있어요. 서브 스페이스 같은 게 있어. x 쪽으로 갔을 때도 한 개, y 쪽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죠. 모르죠. 근데 최소한 x 쪽으로 오는 건 무조건 한 개여야 돼요. 이게
그래프예요. 그러면 x점에서 y로 가는 함수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x 곱하기 y라는 공간에 여기 스페이스에 x랑 y죠. 어떤 서브 감마라는 게 있어. 얘가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어쨌든 x에서 y로 가는 어떤 걸 인듀스하는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x축으로는 최소한 프로젝션이 아이덴티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함수를 일반화해서 일반화된 함수 뭐냐면 아까처럼 아까 지웠는데 레티스처럼 여러 개 그러니까 유한계 정도는 뭐 하고 유한계 정도는 저쪽으로 보내고 이런 이 안에서 x 곱하기 y에서 얘가 x로 가고 y로 갈 때 이게 1대1이 아니라 finite to 1 finite to 1 이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역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함수 포인트로 그러니까 공간에서 포인트로 보내는 관점에서는 함수가 절대 될 수가 없죠. 1대1이 돼야지 함수가 되는데 한 방향으로 가야지 역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되잖아요. 요게 이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뭐냐면 타고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맵을 보내려면 이 그래프를 타고 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방향에서 n-대1이면 1대1이 아니면 올라가는 초이스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뭘 타고 올라가야 될지 웰 디파인드가 안 돼요. 근데 함수를 일반적으로 디바이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포멀 썸이에요. 아까 같이 ZS 포멀 썸 오브 포인트 이게 XY가 우리가 지금 커브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높아지면 좀 달라지겠지만 포멀 썸 오브 포인트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맵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파이나이트 있으면 어떻게 만드냐면 프로젝션이겠죠.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 XY로 쭉 타고 올라가. 여기 포인트 하나가 있었으면 이건 리니어한 맵이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 하나만 어떻게 가는지만 알면 되는데 포인트 하나를 X의 이 알파의 프리 이미지로 다 보내요. 이건 유한셋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베타로 보내. 그럼 얘는 어쨌든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 Y의 포인트들이. 근데 걔네들은 어쨌든 포멀 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디바이저 Y에 대해서 이 맵이 웰 디파인드 됩니다. 이런 애들을 이 finite to 1을 갖고 있는 이런 감마를 커리스판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케 커리스판던스라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이 P가 N을 안 나눌 때만 할게요. 그래서 TP라는 거예요. 이게 해케 커리스판던스가 x0n 곱하기 x0n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x0n으로 가는 알파가 있고 x0n으로 가는 베타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를 우리가 요 커리스판던스를 여기 이런 공간 안에 살고 있는 x0np라는 애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런 그림이 해케 커리스판던스예요.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디바이저들 사이의 맵을 그러니까 포인트들 사이가 아니라 포인트들의 포멀 썸들 사이의 맵을 인듀스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알파랑 베타는 뭐냐? 그러면 x0np, x0n의 포인트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면 쉬워요. x0n의 포인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베이스 필드가 C인지 Q인지 스페시파이 안 해도 그냥 어떤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좋아요. 이건 마줄라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서 정의되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곳을 스페시파이 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엘립틱 커브죠. 얘는 시클릭 서브그룹 오브 오더 n이에요. 이런 애가 여기에 포인트예요. 그럼 MP는 여기에 포인트는 뭘까요? 뭐 C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트리플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트리플로. 페어가 아니라. 여기서 C는 시클릭 서브그룹 오브 오더 n이고 D는 오더 P짜리. N이랑 P랑 서로 소니까 원래 시클릭 서브그룹 오브 오더 NP짜리는 N인 거랑 P인 거랑 두 개의 디렉트 썸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N이랑 P랑 서로 소니까. 그러니까 서로 소인 애로 두 개를 쪼개면 원래는 페어를 분류했는데 이젠 트리플로 분류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러면 알파라는 맵은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ECD가 있으면 얘를 뭘로 보내요? D는 잊어버려. 아, 이거 놓고 왔네? 놓고 왔어. 이게 웰 디파인 되는 겁니다. 이거 인버스 이미지 몇 개냐? 이거는 엘립틱 커브의 시클릭 서브그룹 오브 오더 P의 개수예요. 그죠? 이런 애들 다 뒤에 아무거나 올 수 있잖아. 분류할 수 있잖아요. 이거의 개수는 정확하게 P 플러스 1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렇게 레티스 잡아놓고 오버 C에서 P 해놓고 여기 시크릿 서브그룹 오더 P짜리 찾아봐요. 몇 개인지 찾아봐요. 베타는 또 잃어버리면 알파랑 똑같으니까 베타는 엘리트 커브 이론에 따르면 요 시클릭 서브그룹으로 잘라주는 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소진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이런 서젝티브 맵이 있어서 어떤 엘리트 커브가 있어서 이 맵이 호모피즘인데 얘가 커널이 정확하게 C가 되는 이런 맵이 있어요. 그럼 얘는 서젝티브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임은 사실은 요 커널 C인에 있기 때문에 이마드 C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얘를 이렇게 가끔 써요. 커널이 C인 거의 이미지. 그러면 C는 커널이 C가 아니라 D. 죄송해요. 커널이 D인 걸로 해요. 뭐 D든 C든 다 유한 그룹이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서브 그룹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건 엘리트 커브 이론에서 가능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n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p분의 1 여기가 p분의 1로 제너레이트 되는 애라고 하면 코션트 안에는 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얘랑 얘로 얘네들이 그 원래 거의 코션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있죠. 이런 애들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여기서 얘는 오더 n짜리였으니까 얘랑 D랑은 안 만나잖아요. 인터섹션이. 그러니까 아까 저렇게 쪼갠 게 그 디렉트 썸으로 쪼갤 때 오더 n짜리랑 오더 n짜리랑 오더 p짜리랑 인터섹션이 있으면 오더 n의 약수기도 하고 n의 약수기도 하고 p의 약수기도 하는데 둘이 서로 소니까 1의 약수니까 0밖에 없죠. 0밖에 없기 때문에 C의 요에서 이미지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기호예요. 기호. C의 요 호모피즘에 대한 이미지. 그럼 얘가 사실 웰 디파인 됐어요. 얘도 여전히 인버스 이미지를 택하면 똑같이
p 플러스 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x0n에 이런 알파 베타를 써서 그럼 여기에 디바이저 여러분 디그리 제로를 보통 많이 쓰는 게 나중에 전에 말한 이게 자코비언 버라이티 그러니까 그 컴팩트 리만 서피스의 자코비안 버라이티를 제가 또 설명을 안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코비안 버라이티를 설명을 못했어요. 자코비안 버라이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코비안 버라이티를 할게요. 원래 아벨 자코비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했나요? 안 했죠? 아직 제 마음은 원래 준비는 지난 시간에 다 해왔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맵을 알파로 올라갔다가 베타로 내려간다. 이건 다 컴팩트 리만 서피스에 있는 이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방법은 베타로 먼저 올라갔다가 알파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TP를 보통 이렇게 정의하거나 혹은 이게 어떤 걸로 정의해도 결과론적으로는 같아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신기하게 같은데 그럼 이거를 익스플리스하게 쓰면 x0n에서 알파 이거를 쓰면 이거로 보내면 뭐가 되죠? 먼저 알파로 그러니까 베타로 보내기 전에 알파는 아까 말한 인버스 이미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2,C로 올 수 있는 인버스 이미지 가능한 애는 뭐예요? D가 엘립틱 커브의 피토션 포인트 중에 시클릭 서브 그룹 오더 P예요. 걔를 뭐 피토션이라고 굳이 안 해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인데 뭐 피토션 안 해도 들어가 당연히 여기에 시클릭 서브 오더 P면 피토션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엘립틱 커브랑 C랑 D 이렇게 이런 애들을 파라메트라이즈 할 거고 베타는 이런 애들 아까 뭘로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죠.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웰디파인 됐고 얘가 마줄라 커브 사인 여기 위에서 디퍼런셜 폼도 이걸로 이용해서 디퍼런셜 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커리스판던스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풀백 푸시포워드 이거는 사실은 다 이건 제가 막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컴팩트 리만 서피스 이론을 배우면 다 거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디바이저에서 나오는 커리스판던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해캐 커리스판던스를 그냥 대수기야 뭐 이런 컴팩트 리만 서피스 이론을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 배우기 시작하면은 좀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게 뭘까? 처음 보는 거고 맵도 아니고 그래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라는 걸 캐릭터라이즈 해서 당연히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이런 확장되는 이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서 모르면 처음엔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해커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TP랑 TQ랑 서로 P랑 Q랑 서로 다를 때 TP랑 TQ랑 커뮤트예요. 오퍼레이터들이. 그러니까 해커 오퍼레이터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마줄라 폼 공간에 엔도모피즘 링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줄라 폼의 공간으로부터 마줄라 폼 공간으로 가는 어떤 좋은 맵들 심지어 얘네들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맵이에요. 벡터 스페이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C 벡터 스페이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쓸 수 있고
파이나이트 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니까 매트릭스로 쓸 수 있고, 걔네들이 엔도모피즘 링 안에서 커뮤터티브한 서브링을 이룹니다. 다 모아놓으면. 커뮤터티브니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 얘네들은 X0 얘네들 때는 셀프 어조인트도 돼요. 뭐 셀프 어조인트라고 하면 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커미션이 돼요. 최소한 셀프 어조인트 되긴 하는데 얘네들은 원래 토탈 리얼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P가 지금 N을 안 나눌 때, N을 나누면 레벨을 나눌 때는 조금 걔네들 오퍼레이터가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걔네들도 컴퓨트하는 건 또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허미션이고 셀프 어조인트예요. 그럼 항상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죠. 근데 심지어 컴퓨팅하는 오퍼레이터들이 여러 개 사이멀테니어슬리 그 아이겐 벡터가 존재해요. 커뮤팅하니까. 그런 아이겐 벡터들이 소위 말하는 아이겐 폼입니다. 우리가 마줄라 폼들, 커스 폼들 중에 이런 해키 오퍼레이터로부터 사이멀테니어슬리 그 아이겐 폼이 돼. 그런 애들이 존재해요. 그냥 이거는 파이나이트 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에 커뮤팅 오퍼레이터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키 오퍼레이터랑 이 마줄라 커브에 있는 여러 이론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학부 때 대수 곡선론이랑 그 선형대수를 잘 알고 있으면 이거는 그런 거에 그냥 특별한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떤 맥락으로 이제 흡수가 돼서 이제 정수론의 어떤 프로퍼티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이 아이겐 밸류들은 심지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심지어 해키 오퍼레이터들을 이게 C 벡터 스페이스로 매트릭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C 벡터 스페이스 뭐예요? 여기에 해키 오퍼레이터가 매트릭스로 리니어하게 액트하는데, 이렇게 하면 매트릭스가 아이겐 밸류가 어떤 아이겐 밸류 값이 나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또 뭐에 액트하냐면 호몰로지에도 액트합니다. 뭐 다 액트해요. 왜냐면 그게 기본적으로 커리스판던스였으니까, 마줄라 커브에 잘 정의된 애였으니까. 여기에 액트하면 얘는 사실은 G2G잖아요. 인티그럴 하잖아. 여기다가 액트하면 아이겐 밸류가 사실은 뭐 좀 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얘가 엘지브레이크 인티저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가 또 컴플렉스 컨주게에 의해서 어떻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랑 TP랑의 관계를 이용하면 아이겐 밸류가 토털리 리얼이 돼요. 아이겐 밸류가. 그리고 심지어 그 F가 아이겐 폼이라고 하면 F를 AN Q2DN이라고 썼을 때 TP의 아이겐 밸류가 APF가 됩니다. 첫 번째 걸 1로 노멀라이즈 하면, 그 옛날에 델타 같은 것도 봐도 상수항은 항상 Q의 개수는 항상 1이죠. 1로 다 노멀라이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이 간단해지니까.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이 다 커뮤팅 하니까 방정식이 다 달라질 수도 있잖아. 이런 개수들을 다 모아놓으면 익스텐션이 하나 넣을 때는 유한하다는 건 알고 있죠. 엘지브레이크 인티저라고. 하나 넣을 때는. 근데 모두 다 넣어도 얘가 파이나이트예요. 그러니까 얘가 넘버 필드가 돼요. 이게 이제 마줄라 폼을 해키 오퍼레이터 아이겐 폼을 공부하다 보면은 등장하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